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좀 카메라 화질도 이미 깔끔하고 마이크도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아유, 바쁘게 지냈고, 그동안 한국에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갖고, 좀 심각했는데,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예, 수도권에도 가뭄이, 비가 뭐 참 잘 안 왔어, 이번 봄에. 근데 마침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예보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가 더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바깥 날씨는 잔뜩 흐려서, 뭐, 비가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를 날씨를 보이니까, 뭐 다행이라 싶으네. 음. 그, LA 사정은 어떤가요? 여기 또 불났어요. 그래도, 아이고, 응. 아이고, 뭘 그렇게 불날 때가 자꾸 있나? 아유, 나중에 좀 다 타버리겠다. 우리 동네의 그 서쪽에 있는 시미밸리라는 데에서 아, 시미밸리. 맞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 번 갔었다. 지금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시미밸리에. 야, 그것도 뭐 고급 주택만 있는데. 그래서 다들 대피하고 이제 막 그 아이고. 뭐냐, 아직 15%밖에 안 돼서 지금 요즘 그래서 그 밖에 재도 많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서쪽으로 운전하면은 막 그 불타는 게 다 보여요, 어. 지금. 시미밸리는 그 밸리 그 노스리치 계속 올라가면 만나잖아. 아니, 거기 너 말고 더 서쪽에. 말고 서쪽에. 아니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서쪽으로 예, 뭐 예. 가는지 어쨌든 그 언젠가 내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서 트레킹 뭐 누구 교포 만나갖고 그 동네 구경시켜주고 그래. 그 근처인데 아무튼 트레킹 했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리고 또 파사디나에도 또 불 나고 그래서 다시 좀 약간 불 시즌이 됐어요. 마사디나 그 근처 알타 뭐고 뭐 알타디나. 2년 전에 불라 알타디나 그 가까운 데 아니야. 맞아요. 어허. 그래서 anyway. 그런 참네. 상태입니다. 음.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전생 체험을 이제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아빠한테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셀프 최면을 되게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음. 이제 뭐 자기 전이나 아니면 그럴 때 이렇게 딱 그 깊은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내 몸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셀프 최면은 하는데 어, 난 셀프 전생은 자주 안 해요. 자주 안 한다 하긴 하네. 가끔 아예 안 하기는 한다. 자주 안 하는데 한다. 가끔 하기는 하는데 보면 잠들어 있고 나도 그 셀프 전생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아무래도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내 생각에 보니까 오디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디오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중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전생 체험을 만약에 셀프로 하고 싶다라는 어, 경우가 있다면은 어, 이 셀프로 할 경우에 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음. 이걸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풀어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또 이제 아빠랑 같이 하면 아빠가 이거를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지. 가이드를 해주는데 혼자서 하면은 트랜스는 잘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이제 셀프 트랜스는 되더라도 이 셀프 가이드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이렇게 혼자 셀프 전생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셀프 전생 체험 실전 가이드 또는 매뉴얼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어, 전자책을 준비했어요. 전자책을 준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바빴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업계, 이게, 이 바닥에, 어, 들어온 지가 40년, 올해로 40년이, 아니 30년이 돼, 30년이.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한 세월은 40년이고, 40년이고, 최면 NLP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전생이니 이런 걸 시작한 게 30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책 컨셉을 설정할 때도 30년 노하우로 할까, 40년 노하우로 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30년을 해서 정직하게. 왜냐하면은 내가 30년 전부터 최면을 했으니까, 최면도 하고 NLP도 하고 뭐 전생체험 이거 다 그때 다 해서 한 거니까, 어, 30년의 노하우 또는 30년의 뭐 경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최면을 하고 NLP를 하고 전생 체험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담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상담의 원리와 상담 스킬 이런 것들의 노하우 또는 그런 것들 백그라운드 그걸 갖고 나는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6년이라 그런단 말이야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의전원이 있어갖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의과대학 6년이라 그러는데 그 6년 중에는 사실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 이렇게 6년이라거든. 그러니까 예과는 뭐 학교마다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물리대 또는 이과대 또는 자연대 소속이래. 그 예과는 의예과는 왜 그러냐면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학의 기초과학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화학 과 같은 이런 과목을 그야말로 의예과야. 본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학 지식을 어,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뭐 영양학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예과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본과로 가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4년이 되는데 그럼 너는 의대는 4년밖에 안 다녔지 않냐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 의대는 6년을 했고 그러면 이제 국가고시 시험 쳐서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6년 공부한 걸로. 의전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은 의전원이라는 게 대학 졸업 대학 졸업생이 한해서 의전원을 가지 않아? 맞지? 그 한국 그러니까 사정이라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거야. 로스쿨도 마찬가지. 로스쿨도 대학 졸업자가, 그게 대학원 과정이니까 일종의, 로스쿨로 지나가고, 대학 졸업자가, 의전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은, 대학 4년 졸업한 그게 아마 옛날로 치면 의예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네. 이게 내 혼자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체면을 하고 전생 체험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했던 그것만 보면 30년인데 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심리 상담의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을 이미 10년을 해온 그 노하우가 여기에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40년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처음에 30년으로 쓰다가 40년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뭐 그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TV에서 최면이나 전생 체험으로 만 주로 나갔지 순수 심리 상담가로는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심리학 상담 전공의 교수 출신이고 상담 전공의 박사고 심리 상담 전문가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심리학회, 상담학회 이런 데서도 이제 특히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은 TV에서 본 나만 이름으로 들어봤거나 저 사람 얼굴 봤다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이 그냥 최면 술사라고만 생각하지. 최면 술사라고만 생각하지. 저분이 자기 학회에 아주 고참 선배되는 전문가고 뭐 이건 전혀 몰라. 그래서 뜻밖의 회원 명단에서 전문가 명단에서 보면 그 내 이름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근데 이름이 이제 성도 그렇고 좀 더문성이고 이름이니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설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분이 심리 상담 전문가고 심리 상담가고, 좀 상담을 하고 어쩌고 교수 출시고, 이걸 알면 많이 놀라는 거야, 사람이. 왜냐하면, 최면은 그냥, 뭐,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거든.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든, 뭐, 중학교 졸업하든, 학력하고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초등학교 졸업한 그걸로 해갖고만, 갖고도 열심히 최면해갖고, 능력을 쌓으면 최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제 뭐 별로 그런데 학력을 기대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한데 아무튼 나는 그래도 이제 그 공식적인 정식적인 제도권의 어떤 그런 어 카운슬러로서의 백그라운드를 탄탄히 갖춘 전문가로서 최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품질 자체가 다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40년으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바꿨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이게 일종의 이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팩트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그 40년간의 노하우를 다 축적하는 그런 맥락에서 전자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미국에서 NLP 최면, 전생 체험, 전생 치료 이런 걸 다 했는데 바로 귀국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써먹고 그걸로 강의하고 또 TV 출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10년간의 교수 생활, 상담가로서의 경험, 그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최면하는 거나 뭐 NLP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담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상담하고 코칭하는 건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생짜배기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연습해갖고 실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적용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어. 그런데 나는 마침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가르쳤고 어, 바로 가르친 그것이 소문 나갔고, TV에서 섭외가 오고, 또 그러면 TV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해왔다라고 봤을 때, 그 전의 경험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빠가 그런 걸 했고, 나한테 말하자면, 클라이언트가 돼갖고, 연습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너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 익혔고, 늘 그런 이제 집에서든 뭐든 아빠를 통해서 늘 그런 대화를 접했기 때문에 따로 뭐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몸에 체득이 돼 있었다고 봐지고 그런 바탕에서 이제 나중에 코칭 공부를 했고 그 코칭 공부를 접목하니까 바로 최면 코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너도 이해가 될 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원래 질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아니었는데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뭐를 배운 다음에 배운 걸 사실 사용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내가 2022년에 코치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코치 하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어, 작아요. 쉽지 않아. 쉽지 예. 않아. 그래서 그리고 그 뭐냐, 다른 나라 거를 배워서 그러니까 다른 어, 어, 문화권의 다른 언어로 배운 어, 걸 한국에 어, 와서 바로 접목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음. 보면 그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내공이 내공이 없으면 안 없으면 되는 안 되지. 거잖아요. 안 되지. 내공이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질문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책에 대한 거. 아니, 뭐냐, 혼자 셀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최면을 음, 교육하는 음, 입장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사실 레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최면 프랙티셔너 그렇지.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지. 남한테 최면을 하는 방법을, 이 최면 그 살을 양성하는 과정이고, 음, 이제 음. 마스터 프랙티셔너 하면은 최면사를 양성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잖아요, 아빠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NLP 프랙티셔너도 NLP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을 양성을 하는 것도 있고, NLP 마스터 음, 프랙티셔너라고 NLP 프랙티셔너를 양성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이제
사람들한테 이 능력을 남한테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트레이너지, 트레이너. 트레이너. 근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많지만은 나한테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렇지. 그 리소스가 많이 없단 어, 말이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이 아빠 최근에 작업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나 이걸 어떻게 나한테 접목시킬 것인가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셀프 최면에 관한 거는 많아. 셀프 최면에 관한 거. 이제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건다 하는 거, 셀프 최면. 그걸 이제 영어로 셀프 히프노시스이지만 우리말로는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자기 최면으로 늘 번역해 왔어요. 자기 최면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이 문화적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최면하니까 왠지 좀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오는 건 사실이라. 그래서 내가 아마 내 생각에 내가 처음으로 자기라는 말 떼고 셀프라는 말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셀프 체면 이래갖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거든. 많이 올렸는데 전생 체험도 이제 그동안에 내 유튜브에서 혼자서 이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생 체험을 해보라는 뜻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그걸 셀프 전생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제 너가 말한 대로 최면하는 법을 남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최면 거는 법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생 체험을 시키는 법을 가르치는 그거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스스로 혼자서 전생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을 전생 체험 시키는 그것을 스스로 응용하면 된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노하우를 사실은 뭐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 남한테 가르치는 걸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또 이제 남의 머리는 깎아줄 수 있지만 자기 머리를 깎으려면 힘들잖아, 중이 어색하고. 제 머리 못 그래서, 깎는다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전생 체험을 유도하는 어떤 원리나 방법을 셀프 전생 체험, 음, 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걸 좀, 내가 아까 말한 그 30년이라는 것에 맞춰서 뭔가 일종의, 기념하는, 의미를 붙여갖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전생체험에 대한 책은 여러 권 썼지만, 셀프 전생체험을 하는 방법과 노하우,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야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어, 준비를 하고 해왔는데, 생각보다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이제 거의 지금 완성이 됐고, 지금 5월 뭐 이미 뭐 말이지만 이달 말에 이제 오픈할 그걸로 마지막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인 작업은 다 됐고 형식적 어떤 마무리 작업이 하나 한두 개 남은 그거를 적어도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 내로 완성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 그러니까 셀프 전생 체험하는 요령, 내가 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러면 그럼 되겠지. 맛보기로. 맛보기로 뭐, 맛보기로 이제 아까 처음에 그게 했던 어떤 이완이랑 거냐. 이완이랑 어, 이제 내가 트랜스에 들어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최면인 경우에는 음, 이제 뭐 목표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발표가 있는데 발표를 위한 자신감을 이렇게 뭐 끄집어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 오늘 그 뭐냐 뭐 그치. 피곤하니까 이제 더 편안하게 이완을 음, 위해서 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심신을 좀 더 릴렉스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내가 트랜스에는 왔어요. 근데 내 자신을 유도를 하자니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하면 이 약간 막막하단 말이에요, 기분이. 그치. 그래서 맛보기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그런 경우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가 12만을 넘겼으니까, 상당히 이제 숫자가 그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설교문의 전생 체험 이 동영상을 적어도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난 한두 번은 들어봤다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만 그걸 꾸준하게 자주 들어와서 보고 활용하느냐 하는 건 별개지만 어쨌든 적어도 구독자 12만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어쨌든 알고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고 구독 신청을 했을 테고, 그 후에 바빠서 못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번은 내 영상을 들으면서, 어, 가이드 하는 대로, 어, 체면에 걸려서 전생체험 쪽으로, 가는 것을 과정은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실제로 끝까지 가서 전생 체험을 하고 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댓글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전생에 몇 년에 어느 나라 핀란드에 노르웨이에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니면 중국에 아니면 조선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댓글 올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아니겠냐. 아주 소수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댓글 올리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많은 사람, 비율이 어느 게 많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계속 꿀잠을 잔다는 얘기를 많이 올려요. 하다가 꿀잠 자가서 그 들판길을 걷는 그 뒤로는 간 적이 없어요. 동굴을 지나간 그 뒤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식의 수면제용으로 딱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너가 말한 대로 최면에는 걸렸는데 그 다음에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경우는 잠으로 빠지기 쉽지만 이제 혼자서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마치 한 번도 안 가본 외국에 가이드 없이 혼자 그냥 지도도 없이 내비도 없이 그건 더 어렵잖아요. 요즘은 지도도 있고 내비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탐험하는 그런 거가 비슷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부 6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단계.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6단계가 있다. 물론 이 6단계는 공식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대충 이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최면에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그 단계에서는 또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이제 자문자답이거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 산일까? 물가일까? 뭐, 들판일까? 아니면 마을일까? 아니면 사막일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왠지 사막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인가 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후끈하게, 그리고 황량한 정말로 끝없이 넓은 그런 게 떠오르면서 발바닥에 따끈따끈한 느낌이 오네. 내가 지금 뭘 신긴 신었는데 그 신발 사이로 모래가 자꾸 들어오면서 따끈따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단계를 알고 어떻게 물어야 될지 스스로 어떻게 의문을 가져야 될지를 안다면 혼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첫 번째는 6단계라 그랬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소개하면 되나요? 근데 아니면 아까 간단하게 질문이 아까 질문이 최면에 걸렸어. 이미 그다음 어떻게 되냐 왔어요. 이거 아니야. 이미 이미 트랜스는 왔어. 왔어요. 이미 트랜스는 왔어. 그러면 이제 또 더 모르는 사람들은
투렌스는 어떻게 가요? 이미 왔다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가는 거야? 혼자 많이 해보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오케이, 해보면은,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많이 할 수 어, 있어요, 혼자서. 그거는 많이 할 수 있고, 그까지는 되는데, 그러다 음. 잠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잠은 아니고, 그 다음에 궁금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건 다 말. 그럼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내가 처음에 그랬다. 그럼 나는 이제 전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전생으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가지? 이럴 때 이제, 뭘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징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주로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숲길을 가다가 동굴을 만난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바닷가에서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수평선 저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갖고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상상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안갯길을 가고 있다. 짙은 안갯길, 그게 숲속에서 길일 수도 있고, 바닷가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연한 어떤 곳을 가는데, 그냥 짙은 안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이다. 그리고 안갯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것이 곧 전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잠시 후에 하나, 둘, 셋, 이런 예비 신호는 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걸 기점으로 무의식이 어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안개가 서서히 거두어지면서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어떤 세상이 펼쳐 있다. 펼쳐질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셀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숲길을 가고 있다. 숲길을 가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숲길 가다 보면은 동굴을 만날 거야. 동굴. 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섭게도 생각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이고, 어, 완전 깜깜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빛은 틈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희미하지만 실내는 보인다. 이 길을 계속 쭉 따라가 보면 과거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면서 마지막에 동굴 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출구를 나가는 순간 전생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이제 출구 간다. 역시 여기 또 하나, 둘, 셋, 땅.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서는, 앞으로 나올 책에서는 하나의 에, 모델이 있다고, 모델이. 그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문을 통과하는 순간, 짠, 펼쳐지는 뭐 그런 세상. 이제 전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전생 체험, 일반 최면도 그렇고, 전생 체험할 때는 뭐 오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감.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란 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몸으로 느끼는 촉각 내지 신체 감각, 그리고 냄새, 맛, 시청, 촉, 후, 미, 오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숲길을 걷더라도 그냥 숲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숲길 걸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든다.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불 때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오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숲길을 갈 때에 발바닥에서 오는 촉감 있잖아요. 숲길은 어떤 숲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발바닥으로 돌을 밟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흙을 밟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풀을 밟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왜 있잖아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가지들이 너부러진 거 있고, 큰 돌, 작은 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들이 너부러진 거, 이런 거 밟을 때는 또 촉감이 다르고, 또 낙엽이 우거진 그런 길을 갈 때는 또 촉감이 다르고,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청각적으로 바스락하는 소리를 뭐 상상하고, 여기저기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상상하고, 바람 부는 소리를 상상하고, 청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고, 몸을 스치고 지나가고, 옷자락이 날리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고, 그 숲에서 느끼는 그 바람의 냄새, 참 달콤한 그런 거 있고, 상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바람을 이렇게 코로 마시면서
그 냄새도 맡아보고, 뭐, 여기서 뭐, 입에서 뭐 먹을 것은 아니니까, 뭐, 미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트랜스에 빠지기 쉽고, 또 느낌이 살아오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세상에 왔을 때, 이 낯선 세상을 걸어갈 때의 발의 촉감, 또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보이건 안 보이건 왠지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다. 왠지 어느 시골에 와 있는 것 같다. 왠지 오래된 어느 도시에 폐허가 된 그런 도시, 그런 곳에 와 있는 것 같다. 막연한 느낌, 이런 것들을 떠올리거나 그런 것이 떠오르거나 또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생에, 이 전생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까지 진행됐죠. 음, 그, 이,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왜냐면 사람마다 그렇지, 다 약간 그렇지. 자기가 선호하는 이게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거에 되게 예민하고 막 그 뭐냐 뭐 선 같은 거 정렬돼 있는 거에 예민하고 딴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같은 거를 더 많이 보지 막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막 그런 막 시각적인 요소에 더 의존하는 사람일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그 듣는 거에 좀 더 그래서 목소리의 미세한 톤 같은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유형을 알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 하는데 좀 더 도움이 그렇지. 되겠죠. 어, 어, 어. 그리고 또 느낀 그래서, 게 이제 어. 사람마다 이 전생 스크립트 보면은 막 이런 부분에 너무 짧게 설명하는데 아니면 이건 너무 길게 설명하는데 그리고 맞아, 또 맞아. 많이 듣는 게 자꾸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 보험을 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뭐 근데 아닐 막 그런 것도 근데 이런 경우에도 셀프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아닌데 나는 이거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확 깨질 수가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지. 어.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언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이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데 왜 보인다 그러지?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원래 최면 화법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셀프로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셀프로 하고 또 내가 뭐를 선호하는지를 알면은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훨씬 더 몰입도도 높겠네요. 오케이. 지금 그 말 아주 시적절하게 잘 했는데, 이번에 전자책이 두 권이 이제 나올 거예요. 두 권이. 두 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얇으면서 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두께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 단순하게 체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걸 해서 뭘 어쩌자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뭐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에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걸 알면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뢰가 뭐고 그냥 막 부딪혀서 그냥 해보면 되지 뭐. 골치 아프다 그런 이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면 맞을 그런 옷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재수 좋아서 딱 맞는 옷을 잘 살 수도 있지만 뭐 스몰, 미디엄, 라지 해갖고 나는 뭐 미디엄이니까 미디엄 샀는데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선을 해야 되거나 다시 교환하러 가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소위 기성복은 최대 공약수,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체질이 좀, 체형이 좀 독특하다. 나는 너무 키가 크다. 너무 뭐 어떻다. 이런 때는 기성복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춤으로 가야지. 돈 들잖아요. 당연히 돈 들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면도 그렇고 전생 체험도 사실은 맞춤으로 가야 돼요.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돈 드니까 뭐 돈이 아까웠을 수도 그렇고 아니면 그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셀프를 해보라고 이제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면에 들어가는 그것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사투리가 듣기 싫어서 거슬린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구수하고 좋아요. 그냥 잠이 저절로 와요. 아니면 그 목소리 들으면 저절로 최면에 걸려요. 이런 사람도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투리 때문에 거슬려서 못 듣겠다라고 하면 안 들으면 되는데 또 댓글을 남기거든. 그럼 또 듣거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소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축소판에는 가능하면 바로 그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확장판. 모르겠지만 확장판을 합시다. 일단 편의상 이 확장판에서는 아까 말한 어 오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 축소판에는 스크립트가 한 가지만 제공이 돼요. 스크립트가. 아니야, 두 가지가 제공되구나. short form, long form. short version, long version. 그러니까 뭐 조금 짧게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좀 짧은 게 있고 좀 길게 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면 지루하고 싫대. 좀 짧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길게 좀 해주세요. 좀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뭐 충분하게 젖어드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버금을 깔은 것과 안 깔은 게 있어요. BGM.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깔은 것과 안 깔은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또 두 가지. 배경음악 무 두 가지, 숏, 롱 두 가지. 그래서 이 곱하기 네 가지 종류의 어, 이제 버전이 있고 각 버전에 따른 뭐지? 파일. 제가 녹음한 게 또 있어요. 녹음한 파일을 이제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확장판에서는 아예 스타일을 바꿔갖고 어, 아까 말씀드린 오감 위주로, 오감이 또 너무 많으니까 삼감으로 줄였어요. 이 삼감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NLP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메이저 삼감이라고 나는 그렇게 불러요. 원래는 오감이지만, 오감 중에 핵심이 삼감이다. 시, 청, 촉. 요게 핵심이 삼감이니까 이거를 메이저라고 부르고, 메이저 삼감을 중심으로 한 스크립트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각 시각형의 MBTI에서 왜, 4 곱하기 4 하니까 4,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잖아요. MBTI. 마찬가지로, 이제 NLP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오감인데, 이걸 메이저로 가니까 3감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 이거 시각형이라 그래요. 듣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 이걸 청각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느낌과 감정, 그 다음에 이런 촉감이나 몸으로 오는 이걸 빨리 느끼고 민감한 사람이 있어. 이걸 이제 촉감 또는 신체 감각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느 쪽에 이제 구분될 수 있어요. 물론 적당하게 뭐 반반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민감할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어떻게 아는지 방법이 또 나와요. 셀프 테스트가 또 있다고. MBTI도 테스트가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MBTI 자기 유형 알아보는 뭐 테스트 있다고 10분만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 책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이번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조만간에 이제 또 공개될 새 홈페이지가 있어요. 설기문 마음연구소 해갖고 새 홈페이지도 그 테스트하는 거 나오지. 그것도 이제 즉석에서 해볼 수 테스트하는 거 나올 텐데 그게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개가 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각형의 사람이라면 시각형 스크립트, 청각형의 사람이라면 청각형 스크립트, 신체 감각형의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스크립트를 골라서 보면은 훨씬 성공률이 높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나는 색깔에 민감하고 디자인에 민감하고 나는 인테리어나 뭐 이런 데 민감하고 나는 한번 본 거를 잘 기억하지 들은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면 되게 시각형이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소리에 민감해갖고 상대방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 기분까지 왠지 느껴지고
그 사람이 한 번 말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내가 한번 들었던 스토리나 들었던 얘기는 참 오래 가는데,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습이 어떤, 이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러면 청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청각형이죠. 그 다음에 뭐 영화 배우나 또는 뭐 탤런트나 또는 뭐 그 옷 잘 입는 사람들, 또 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 이런 따른 사람이 주로 이제 시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운동선수들은 이 신체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또 감각에 민감한 사람들, 그 감정이 풍부한, 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또 신체 감각형에 가까운 확률이 있고, 물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기 전에 나는 무슨 형일까를 먼저 테스트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안 걸려요. 5분 내지 10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나 시각형이구나. 몰랐네. 나 청각형이구나. 몰랐네. 사람들 되게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백화점을 갈 때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예. 그러면 어, 어느 부분에서 옷을 사게 됩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끌려서 그 옷을 사는 경향이 있나요? 최근 옷을 산 경험 있나요? 예, 있어. 최근에 뭐 이 옷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옷 어디서 샀어요? 뭐 오늘 백화점에서 샀다. 왜 하필 이 옷을 샀어요? 왜 하필 이 옷을 샀나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시각형이냐, 청각형이냐, 이 나옵니다. 이거요, 그때 세일하게 샀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 아유, 딱 보는 순간에 디자인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갈등은 했지만, 저는 원래 디자인 좋은, 근데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건 틀림없이 시각형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는데, 요즘 세일한다고 막 그 종업원이 얼마나 권유를 하든지 그걸 뿌리치지 못해서 샀어요. 청각형이에요, 청각형. 청각형 귀가 얇다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그러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시각형에 해당되네. 그것도 맞아, 맞아, 맞아. 지난번에 뭐 살 때도 그렇게 샀고, 지난번에 뭐 살 때도 그렇게 샀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난 남자니까, 우리 와이프는 나하고 달라서 옷 살 때마다 좀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로 다르구나. MBTI 유형이 다르면 왜 갈등하잖아요. 참 신기하네. 사람이 그렇게 구분될 수도 있구나. 나는 청각형이고, 우리 남편은 보니까 청각형이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나도 처음에 우리 남편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일단 외모가 괜찮고, 그날 옷을 참 세련되게 입고, 그게 제일 먼저 꽂혀갖고, 호감이 생겼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몇 번 만날 때까지 내가 무슨 옷 입고 나온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 호감을 가졌냐 물어보니까, 내 목소리가 뭐 예뻤다나? 말도 안 돼. 내 목소리가 뭐 예뻐서. 근데 남편은 그러더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청각형이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그걸 알면은 내가 내 행동을 이해하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이해하는데, 내 친구를 이해하는데, 내 자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런, 그게 적절한 용어나 예를 들면서 가이드를 하거나 최면을 걸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는 거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자신의 유형이 이 시각형이라면 가능하면 상상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나무가 흔들린다, 낙엽이 굴러간다, 낙엽 색깔이 유난히 빨갛다,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어떤 풍경이, 어떤 경치가 보인다, 이런 거. 과일을 봐도 둥근 사과, 빨갛게 잘 익은, 손에 딱 잡힐 만한 크기의 둥근 사과, 이거는 시각적 묘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과 생각하면 항상 싹 깨물고 씹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싹. 그럼 입이 침이 나. 이게 청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사과의 그 달콤한 맛, 이럴 때는 그건 미각에 해당되고, 그 향기, 이런,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 다른 거를 자기도 파악해서 내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상을 이끌어 나간다면 성공률이 높다. 그런 게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이 고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생이 문을 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네. 세 번째는 일단 전생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일단 전생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 이거 진짜 전생인가 보다 이렇게 확신이 들 수도 있고, 이게 내가 괜히 그렇게 상상한 것은 아닐까라고 자꾸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상상이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수도 있지만 그 상상의 컨텐츠 자체가 무의식에서 올라온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무의식의 반영이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잘 물어보는 게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 성인,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성인, 아이라면 어느 정도 아이. 성인이라면, 난 그러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했다면 내 배우자, 아내, 와이프, 그다음에 자녀가 있을까? 왠지 자녀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자녀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그다음 우리 부모님은 엄마 했을 때 갑자기 얼굴이 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지금의 엄마가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에이, 내 전생의 엄마를 생각하는데 왜 우리 엄마가, 지금 엄마가 생각나지? 또 그렇게 또 마음이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남자 몇 살이고 대충, 이런 패밀리,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요게 나, 그러면 여기는 어디지? 어느 나라쯤일까? 시대는 어느 정도일까? 몇백 년, 얼마 정도 오래된 과거일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아,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럼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갈까? 농사를 짓는다? 고기를 잡는다? 아니면 뭐, 글을 쓴다? 정치? 군인?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아, 왠지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사람인데 그림 그리는 화가였나 봐. 이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그게 3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4단계가 가면은 이제,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이제 일상의 어떤 에피소드, 일상의 어떤 생활 경험들과 관련한 게 뭐 부분적으로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흐름을 가진 뭐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생 체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하기 전에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난 이런 부분이 궁금해.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과 관련해서 대개 보면 이제 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난 왜 이럴까? 이렇게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내가 똑똑한 사람을 칩시다. 난 왜 이렇게 똑똑할까? 똑똑한 이유가 전생에 뭘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난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나는 왜 자신감이 부족할까? 이런 부정적인 걸 갖고 전생을 간다는 이 확률이 훨씬 높단 말입니다. 나는 왜 운동도 잘하고, 나는 왜 그림도 잘 그리고, 왜 이게 전생이 어디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부정적인 거, 자기의 병, 자기의 약점, 자기가 참 불만으로 여기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이 뭘까를 찾아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전생에서 내가 어떤 감당하기 어려웠던 트라우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상처 또는 스트레스 경험했던 그런 게 있을까? 있다면 그때로 가보자 하고 생각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가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고 가이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뜻밖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막 전쟁하는 함성 소리라든지 막 말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왠지 그런 것 같다는 이미지가 그 생각이 느낌이 그러면 아 내가
그것은, 아, 결국은 전쟁에서 죽었구나라는 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되거나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을까 하니까, 아, 활을 맞고, 어디에? 목에 활을 맞고 쓰러졌구나. 아, 그러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나더라도 왠지 울컥하고, 아, 불쌍하다. 30대에 전쟁에서 활 맞고 죽은 내가. 그러면서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나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 속상해. 그래서 내가 가족에 유난히 애착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떠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가족을 생각하면서 죽었던 그게, 아, 지금으로 연결돼서 많이 내가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고, 많이 가족이 늦게 돌아오면 걱정되고, 많이 가족과 멀리 떠나면은 불안하고,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이 평소에 안 좋구나. 이게 딱 활맞은 자리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기 자신의 평소에 부정적으로 봤던 그것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거기 5단계예요, 5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을 끝내는 보통 죽음, 죽음 경험이죠. 당신은 보통 영상 보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당신은 몇 살에 어떤 이유로 죽습니까? 그러면, 아, 아까 같은 경우에 30대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그렇게 죽었던 그게 한스럽고, 가족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스럽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게 이제 빚의 마음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 이번 생에서 지금도 항상 가족에 대한 빚진 마음. 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은 내가 다 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나한테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가족한테 제대로 못했다 싶으면, 왠지 미안하고, 왠지 죄책감이 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했는데, 전생에 그것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내가 가족을 아예 내가 버리고, 아예 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뭐, 돌아다니다가 죽었어.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내 맘대로 살았구나.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이런 마음으로 죽었다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있고,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해갖고, 외갓집에 맡겨졌는데, 외갓집에서 내가 또 이런 폭력을, 이런 폭행을, 이렇게, 그래서 뛰쳐나와서 내가 혼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족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그 숙제가 이제 풀렸네. 내가 먼저 전쟁에서 가족을 버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요게 이제 전생의 종결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단계. 요런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있고 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눈 감고 그래도 또 실제로 제 목소리로 일단은 모델로 제 목소리로 유튜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 딱 요 흐름으로 유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면서 아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없이도 나중에는 요런 거의 흐름을 알았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할수록 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렇지. 있겠네요.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어댑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지. 자기한테 잘하면 이제 또 남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자기가 성공을 많이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아마추어인데, 나도 프로가 좀 돼볼까? 나도 이걸 갖고 제대로 해서 프로가 돼볼까? 그리고 이걸 해갖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저는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하면 되고, 뭐, 외국의 서양이나 미국에 이런 데도 이런 교육 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자기 지역에서 검색해 보면 이런 가르쳐 주는 데가 많아요. 국내에도 요즘은 최면이 워낙 많이 보급돼 갖고, 뭐, 웬만한 도시에 다 한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뭐, 알려졌거나 말아졌거나. 오케이.
자,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서 이제 선호 하위 양식 테스트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나는 무슨 유형일까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거에 이제 가장 나와 비슷한 게 4예요. 그리고 가장 나와 다름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점수 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이 내가 제일, 나는 완전 이렇다 이러면은 4점을 주고, 난 별로 안 그런데 이러면은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만약에 난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은 이게 4인 거예요. 그리고 난 남이 말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조화는 별로 안 근데 검토와 연구랑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생각에는 조화가 약간 더 중요한 것 같고, 연구가 약간 덜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나는 논쟁을 이미 버린다. 난 논쟁은 내용이 중요하지.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 그리고 모습은 별로 안 중요하고, 감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거 화면에 나가고 있나? 제 화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이시죠? 네. 보여, 보여. 이게 그 영상에서도 보일 거예요. 안 보이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떤 게 와, 제일 높은지를 알 그래프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나오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난 시각형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미지, 색상, 공간 인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있고 와우.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각지대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가 이런 가이드가 다 나오기 와. 때문에 자, 이거 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아무래도 이게 대략, 대략 대략 한 10분 정도 10,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문제지? 뭐 10개 문제에. 10개 문제인데 여,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다 보니까 항목은 또, 각 문제당 항목은 4개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럼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흔 문제당 개를, 1분. 그러니까 40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네. 그렇죠. 조금 근데 시간이 걸리겠다. 그 아, 대신에 검사 결과가 굉장히 이제 정교하다. 정밀하죠. 정밀하다. 아무래도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뭐 제일 높은 것만 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음. 내 2순위랑 3순위랑 꼴찌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맞아, 과정에 맞아, 있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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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 나는 뭐였다 아니면은 이 음, 퀴즈가 조금 음, 더 음, 어땠으면 음, 테스트가 이랬으면 음, 좋겠다 음, 댓글로 음.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후에 연락을 해서 또 소장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번 달 내로 나올 거니까요. 책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자기 최면에 이제 자기 셀프 전생 체험에 앞서서 이렇게 좀 생각할 것들 그리고 팁 같은 것들을 해봤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책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 이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습니다. 재밌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